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포르투갈어 첫걸음 수업을 진행하게 될 다니엘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수업은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수업에서는 생활용어,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회화 위주로 그리고 이제 발음 교정까지 하면서 수업을 이어갈 텐데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기본적인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포를 배우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알파벳이에요. 그러면 일단 문장을 이제 제가 제목을 넣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Como ler o alfabeto em português? 네, 첫 슬라이드부터 이제 문장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제목이기 때문에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단어 하나씩 해석을 하고 계속 수업을 이어갈게요. 그러면 꼬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라는 뜻이에요. 발음은 꼬모. 그리고 렐 같은 경우는 읽다예요. 동사 읽다. 그리고 오는 그냥 정관사이고요. 알파벳도는 이제 알파벳이에요. 그리고 엥은 전치사. 그리고 포르투게스는 포르투갈어. 근데 이게 이제 포르투게스는 언어도 되고요. 또는 포르투갈 사람. 근데 이제 남자일 경우에는 포르투게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음을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 볼까요? Como ler o alfabeto em português? 네, 그냥 보통 속도로 하자면 Como ler o alfabeto em português? 보통은 이러한 속도로 말을 많이 하고요. 그럼 시작을 할게요. 네, 처음에는 이제 모음을 볼 텐데 포르투갈어에서는 모음을 vogal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음가는 아, 그리고 명칭도 아이죠. 그럼 예시는 제가 아미고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아미고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의 뜻은 이제 친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포르투갈어에서는 앞으로도 얘기는 하겠지만 이제 명사나 형용사에 다 성과 수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아미고는 친구라는 명사인데 아미고는 남성 명사예요. 그럼 여성으로 바꾸면 아미가 오를 빼주시고 아로 채워주시면 이제 여성형이 돼요. 그럼 아미고는 친구인데 남자이고요. 아미가는 친구인데 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음가가 에 또는 이, 이제 명칭은 그냥 에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러면은 예시로는 제가 엘레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엘레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그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엘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에로 끝나는 포르투갈어 단어는 보통 에로 읽던지 이로 읽습니다. 그러면 엘레 또는 엘리 뭐 둘 다 맞는 버전이기 때문에 편하신 발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은 네, 음가가 이, 그리고 명칭도 이죠. 그리고 예시는 제가 이다지라는 이제 단어를 넣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다데도 되고요. 이다지도 됩니다. 그러면 이다지란 뜻은 나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다음은 오, 그리고 어를 가진 음가고 명칭은 그냥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시로는 제가 오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 오보라는 개념은 계란이란 뜻이에요. 또는 달걀. 그러면 오보. 네, 그러면은 발음 다시 할게요. 오보. 이렇게 영어로 V라고 하는 이 글자를 읽을 때는 위 입술 죄송해요 하고 이제 아래 입술을 한번 봐주세요. 오보. 네, 위 입술하고 이제 아랫니가 이제 만나서
내뱉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일단 다시 한번 그거는 계속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 발음은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가는 우, 그리고 명칭도 우인데 예시는 제가 웅이라고 드렸어요. 웅의 뜻은 숫자 1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는 이제 남성 부정관사. 네, 이제 문법적인 용어가 나왔네요. 근데 일단은 숫자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의 발음은 웅. 네. 이렇게 M으로 끝나는 단어는 이응으로, 한국어로는 이응으로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웅.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음은 이제 자음을 볼 텐데 자음은 꼰소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꼰소언지. 네. 그럼 시작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음가가 비읍, 이제 명칭은 매라고 하고요. 이제 모음이랑 합쳐졌을 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마, 매, 미, 모, 무. 네. 아까 ve였더라면 이제 va, ve, vi, vo, vu. 이렇게 살짝 발음이 조금 다른 걸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예시는 제가 마따따를 넣어드렸어요. 마따따는 감자라는 뜻이고 또는 이제 신체 부위에서 종아리라는 뜻도 가져요. 이 단어가. 그러면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따따. 예, 한 번 더 할게요. 마따따. 네. 다음은 음가는 이제 쌍기역 또는 쌍시옷. 네, 두 가지 발음이 나는 글자인데 이제 명칭은 그냥 세라고 합니다. 그럼 모음이랑 합쳐졌을 때는 까, 꼬, 꾸. 그리고 조금 달라져요.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세, 씨.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세에다가 꼬리가 달렸어요. 그럼 다른 글자로 변해요. 근데 발음은 여기 세와 씨와 동일하게 계속 쌍시읒 발음이 납니다. 보시면 싸, 소, 수. 네. 그럼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처음에 까, 꼬, 꾸. 그 다음 세, 씨, 싸, 소, 수. 발음이 변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럼 예시는 제가 까냈다 라고 넣어드렸어요. 까냈다는 볼펜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다시 발음을 할게요. 까냈다. 네,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까냈다. 네. 다음은 이제 음가는 디귿 또는 지읒 그리고 명칭은 네입니다. 그럼 모음이랑 합쳐졌을 때 나, 네, 지, 노, 누. 여기서 나, 네, 노, 누는 디귿 발음이 났고요. 지만 지읒 발음이 났습니다. 이것도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시로는 제가 두 가지를 넣어드렸는데 낫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낫다는 그냥 날짜라는 뜻이고요. 지가는 힌트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발음을 해볼게요. 낫다. 네, 따라해보세요. 다음은 지가. 네, 그러면 지만 지읒 발음이 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은 음가는 피읍이죠. 그리고 명칭은 에피인데 여기서도 모음이랑 합쳐졌을 때 파, 페, 피, 포, 푸. 사실은 이게 파하고 이게 파가 한국어로는 이제 피읍 발음이 난다고는 하지만 살짝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발음하는 토대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 페, 피, 포, 푸. 네, 그럼 예시로는 제가 포토라는 단어를 넣어드렸어요. 포토는 사진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다음은 음가가 기역 또는 지읒 그리고 명칭은
제입니다. 사실 이것 또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음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 다시 해볼게요. 제. 네, 그러면은 모음이랑 합쳐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가, 고, 구, 제, 지. 살짝 달라졌죠? 제하고 지는. 그 다음에 과, 게, 기. 네, 보통은 포르투갈어에서는 제 다음에 우가 나타나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발음을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러면은 다시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 고, 구, 제, 지, 과, 게, 기. 이 과를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이 개는 옆에 개는 이렇게 해주시고 옆에 기는 그냥 이렇게 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예시로는 제가 가또라는 단어를 넣어드렸어요. 가또는 고양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옆에는 guarda. 네, guarda. 그럼 음절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죠. guarda. guarda는 경호원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단어가 gato. 고양이. 그리고 그 다음 경호원은 guarda.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알파벳 명이 아가예요. 사실 이제 이것은 음가는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묵음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아서 그럼 다음 이제 두 번째 글자의 소리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보시면 이 단어는 한국어로 하면 호텔, 히읗 발음이 나겠지만 포르투갈어에서는 오테오, 그냥 오 발음이 납니다. 다음은 음가가 지으시고 명칭은 졌다 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제 발음을 듣고 연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발음 한번 보세요. 자, 제, 지, 조, 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제, 지, 조, 주. 네. 그럼 예시로는 제가 jovem이라는 단어를 넣어드렸는데 jovem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젊은 사람 또는 그냥 젊은이라는 형용사의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럼 다음은 음가는 쌍기역이고 이제 명칭은 까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모음이랑 합쳐졌을 때 한번 볼게요. 까, 게, 기, 고, 꾸 이렇게 발음이 나고요. 그리고 예시로는 제가 키위를 넣어드렸는데 이 키위는 저희가 과일 중에 키위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킬로그라마라고 합니다. 사실 까가 들어가 있는 단어는 이제 포르투갈어에서는 별로 없어요. 이제 외래어 또는 뭐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제 이 까가 들어가는 단어는 별로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다음은 엘리입니다. 엘리 같은 경우는 음가가 리을 그리고 우. 네, 그러면 모음이랑 합쳐졌을 때 라, 레, 리, 로, 루 이러한 발음이 납니다. 예시로는 제가 라고를 넣어드렸는데 라고는 호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타오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만약에 단어가 엘리로 끝난다 하면 우 발음이 나요. 만약에 엘리 다음에 모음이 있다면 이렇게 저희가 연습한 대로 이렇게 발음이 날 텐데 만약에 엘리로 끝난다 그럼 우 발음이 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이것은 쉬워요. 라, 레, 리, 로, 루. 네, 다음은 이제 음가는 미음 또는 이응 그리고 이제 이것의 명칭은 에미입니다. 그러면
모음이랑 합쳐졌을 때 마, 메, 미, 모, 무. 네, 이것도 쉽죠? 그러면 예시로는 제가 마빠라는 단어를 넣어드렸는데 마빠는 그냥 지도라는 뜻이에요. 네, 이건 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음가는 n이고요. 죄송합니다. 음가는 니은이고요. 명칭은 n이입니다. 그러면 모음이랑 합쳐졌을 때는 나, 네, 니, 노, 누. 이것도 쉽죠? 네, 그러면 예시는 제가 노벨라라는 단어를 넣어드렸는데 이것은 TV에서 하는 드라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노벨라만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여기 제가 이제 포르투갈어에서는 이 알파벳을 베라고 읽지만 이 베를 메하고 구별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발음이 노벨라. 한 번 더 할게요. 노벨라. 네. 다음은 이제 음가는 쌍비읍이고 명칭은 빼인데요. 모음이랑 합쳐졌을 때 빠, 빼, 삐, 뽀, 뿌. 네, 이것도 쉬운 편이죠. 그러면 예시로는 제가 빠또라는 단어를 넣어드렸어요. 빠또는 오리라는 뜻이에요. 동물 중에 오리. 그러면 이것은 빠또. 다음은 음가가 쌍기역 그리고 명칭은 깨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그 포르투갈어에서는 깨 다음에 꼭 우가 나타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꽈, 깨, 끼, 꼬, 꾸 이러한 발음이 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꽈는 꽈, 깨는 그냥 이 깨고요. 끼는 그냥 끼, 꼬는 꼬, 그리고 꾸는 그냥 꾸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시는 제가 꽈르토라고 넣어드렸어요. 꽈르토는 뜻이 조금 여러 개가 있어요. 꽈르토는 방,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room 이란 뜻을 갖고 있고 또는 서수로 숫자를 얘기할 때 네 번째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발음이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발음이 그러면 꽈, 깨, 끼, 꼬, 꾸. 네. 다음은 이제 음가가 리을 또는 에히, 죄송합니다. 히읗인데요. 이제 명칭은 에히라고 하고요. 이것을 이제 모음이랑 합쳐졌을 때 라, 레, 리, 로, 루. 아까 엘리랑 합쳐졌을 때는 조금 다른 거 느끼시나요? 그러면은 엘리하고 모음이 합쳐졌을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라, 레, 리, 로, 루. 네, 이제는 에히다 하면 라, 레, 리, 로, 루. 발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시에는 제가 리오데자네이루, 이것은 이제 한국식으로 발음을 하면 그렇지만 브라질, 이제 포르투갈어에서는 에히가 어떤 단어의 첫 글자일 경우에는 히읗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히오 데 자네이루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히오 데 자네이루는 이제 유명한 브라질의 도시죠.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릴게요. 히오는 강이란 뜻이고 네는 그냥 전치사고요. 자네이루는 1월입니다. 그러면은 1월의 강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예시는 까루를 넣어드렸는데 이제 에히가 첫 글자가 아닐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발음 연습했던 이 발음이 납니다. 까로는 비싼, 근데 이제 싼의 반대말 비싼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그 옆에 거 까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까호는 자동차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에헤가 2번 연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히읗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게 히읗 발음이 나는 경우는 어떤 단어의 첫 글자가 에히일 경우 또는 연속으로 2번 에히가 들어가면 히읗 발음이 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로, 뭐 라, 레, 리, 로, 루 이러한 발음이 난다는 거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자모표 중에서 S를 한번 보겠는데요. 네, 음가로는 시옷, 쌍시옷, 지읒의 발음이 납니다. 네, 보시면 알파벳 명은 S이고요. 모음이랑 합쳐졌을 때는 싸, 세, 시, 소, 수 이러한 발음이 납니다. 근데 S가 어떤 단어의 첫 글자일 경우에는 쌍시옷의 발음이 더 강하고요. 그럼 이것을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São Paulo. 다시 할게요. São Paulo. 네, 브라질에 있는 도시죠. 다음은 까자인데요. 이렇게 S가 중간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지읒 발음이 더 강합니다. 보시면 casa. 네, casa는 집이죠. 다음은 S가 2번으로 연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쌍시옷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의 발음은 passado. 네, passado는 이제 과거라는 뜻이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음가는 쌍디귿 또는 쌍지읒 그리고 명칭은 때입니다. 그럼 모음이랑 합쳐졌을 때는 따, 때, 치, 또, 뚜. 보시면은 찌가 조금 달라지죠. 그러면 나머지는 쌍디귿 발음이 나지만 찌만 쌍지읒 발음이 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예시로는 제가 때또라는 단어를 넣어드렸는데 때또는 천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찌뿌라는 단어도 넣어드렸는데 찌뿌는 그냥 영어로 그냥 type 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러면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때또 그리고 찌뿌 네, 쉽죠?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매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글자라고 했었죠? 매와 왜는 다르니까 이제 음가는 한국어는 그냥 비읍이라고 하지만 제 발음을 보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알파벳 명은 왜. 아까 이것은 매, 얘는 왜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va, ve, vi, vo, vu. 다시 한번 할게요. va, ve, vi, vo, vu. 만약에 B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포르투갈어에서 이것을 메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마, 베, 비, 모, 부. 하지만 이 ve의 경우는 va, ve, vi, vo, vu.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예시로는 제가 vaca라는 단어를 넣어드렸는데 vaca는 암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vaca. 네. 그리고 이제 알파벳 명은 W고요. 사실 W가 들어가는 단어는 별로 없어요. 포르투갈어에서는 이제 외래어일 때 많이 나타나는 글자인데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하는 발음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와기넬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남자 이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독일에서 건너온 이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 발음을 아까 했었던 왜 발음을 해서 표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기넬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한다고 들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는 이제 워싱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워싱턴 이것은 영어랑 그대로 영어에서 발음하는 그대로 이제 포르투갈어에서도 똑같이 발음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음가가 쉬, 시옷, 지읒 발음이 나고요. 명칭은 she's, 네, she's 라고 하는데 모음이랑 합쳐졌을 때 샤, 시, 시, 쇼, 슈 네, 이렇게 발음이 나고요. 예시로는 제가 시가라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이번에도 뭔가 다른 게 나타났죠. 이러한 표시는 이제 악센트인데 이제 강세가 이 음절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음을 하실 때 조금 더 강하게 시가라. 시가라 같은 경우는 커피잔, 뭐 찻잔 할 때 그 잔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은 에즈미. 네, 이건 영어랑 매우 비슷하죠. 에즈미는 이제 뭐 실험도 될 수 있고 시험도 될 수 있고 뭐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처음부터 시가라. 한 번 더 할게요. 시가라. 옆에 거 에즈미. 에즈미. 네, 다음은 이제 음가가 이고 명칭은 입슬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음이랑 합쳐졌을 때 야, 예, 이, 요, 유. 네, 이것은 별로 어렵진 않죠. 근데 이 또한 포르투갈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글자예요. 이제 외래어일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글자고요. 네, 이제 알파벳에서 마지막이죠. 이제 음가는 지읒 또는 시옷, 명칭은 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라고 써 있지만 실제 발음은 제입니다. 제. 네. 그럼 모음이랑 합쳐졌을 때 자, 제, 지, 조, 주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따라하세요. 자, 제, 지, 조, 주. 네. 그러면 예시로는 제가 zebra라는 단어를 넣어드렸어요. zebra는 그러니까 영어랑도 똑같죠. 얼룩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발음할 때만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는 zebra 그리고 옆에는 feliz 네, feliz는 행복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zebra 얘는 이제 얼룩말, 옆에는 feliz. 네, feliz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feliz는 이제 행복한이란 뜻이고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까, W, 입슬롱의 경우는 이제 외래어, 무게, 길이, 화학용어 약자에 많이 나타나는 글자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아가, 엘리아가, 애니아가가 나타나는 어떤 단어는 이것을 한 글자로 취급하시면 돼요. 여기 예시를 제가 넣어드렸는데 예를 들어 샤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말은 동사인데 이것은 부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샤말을 음절을 나눌 때는 샤 따로 말 따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스파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도 음절을 에스파뇰 이렇게 세 음절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에스파뇰의 뜻은 스페인어 또는 스페인 사람인데 이제 남자일 경우를 에스파뇰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폴리아라는 단어인데요. 폴리아 이렇게 음절을 나눠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폴리아의 뜻은 나뭇잎 또는 종이, 뭐 A4 용지 할 때 그 종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샤말, 얘는 에스파뇰. 그러니까 엘리로 끝나면은 우 발음이 난다고 했었죠. 그리고 다음은 폴리아. 네. 그러면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를 해드렸는데 세에다가 꼬리가 달려있으면 다른 글자가 돼요. 그리고 이것의 발음은 이제 시옷과 비슷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그럼 오늘은 수업을 이제 첫 강의이기 때문에 알파벳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네, 사실 포르투갈어하고 영어는 흡사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복습하시면서 이제 발음 연습도 하고 그러시면 이제 익숙해지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오브리가다.